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 376조 원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심의가 끝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묻지마 경비로 불리는 특수활동비를 또 올려달라는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예산안인지 보도합니다. 대통령 헬스장비 구매 의혹에 대해 새로운 자료를 입수한 야당 의원에게 여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부대표가 질의를 말아달라, 보도자료를 내지 말아달라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 요청을 받은 최민희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5년 동안 폐연료봉 낙하 사고를 은폐해온 경주 월성 1호기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갑상선 암 발병을 호소하는 원전 인근 주민들도 취재했습니다. 오늘 뉴스옥 등장인물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11월 6일 목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37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보육예산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교육청과 무상급식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보육예산이 부족하면 무상급식을 줄이면 된다며 이른바 보편적 복지 정책을 손보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보죠. 자, 곽과 PD. 네, 보육예산을 둘러싼 힘겨루기에서 정부 여당이 전면전 불사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당 대표까지 교육청 공격에 나선 건가요?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교육청들이 재정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를 편성하지 않으려는 상황에 대해 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관리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 때문이라고 교육청 탓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이같이 말한 후 특히 교육청 예산이 무상급식에 대거 투입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 환경이 나빠지고 저소득층 학생 지원이 줄어든다는 등 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교육청의 예산 운용을 문제 삼고 나아가 무상급식을 공격하는 건 홍준표 경남지사가 총대를 맨 무상급식 때리기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돈이 부족하면 무상급식을 줄이거나 없애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 실태를 보고받고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인데요. 대통령 공약 실현과 보편적 복지 흔들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김성수 민주연합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 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고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이 누리과정과 연계해 무상급식을 공격하는 데에 대해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무상급식 후퇴는 국민과의 약속 파기라며 누리과정 때문에 무상급식을 건드리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민주연합은 무상급식 지키기에 힘을 쏟으면서 그렇다고 누리과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중앙정부 예산으로 해야 한다는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연합은 지난 2일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를 10대 핵심 증액 사업 리스트에 포함시켰고 어제는 당 지도부가 교육감 협의회를 만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는 등 공조태세도 갖췄습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민주연합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과 밥 먹이는 것은 다 같은 문제다. 누리과정이든 무상급식이든 다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의가 시작됐더군요. 정부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네, 국회 예결위의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30일까지 총 37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정홍원 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장 차관들이 나왔고 청와대에선 김기춘 비서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확장 예산을 통해 소위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정부의 주장과 재정을 파탄내는 예산이란 야당의 공세가 맞붙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이어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하자 장병완 민주연합 의원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으로 예산을 짰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부자 증세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대체로 동의할 수 없다며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리면 경제활동 참여가 끊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일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일부 교육청들이 재량 지출 사항인 무상급식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법령상 항목인 누리과정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자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연합이 이른바 사자방 결의대회까지 열었더군요. 어떤 결의를 한 겁니까? 네, 민주연합은 오늘 오전 사자방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민주연합 의원 70여 명은 사자방 비리 관련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MB 정권 5년 동안에 이 정권이 얼마나 부패하고 비리로 얼룩졌는가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때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국민 앞에 여당 야당을 떠나서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친박계를 중심으로 사자방 국조를 받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자방 비리 의혹이 이명박 정권의 문제라 현 정권의 부담이 적다는 점, 개헌 논의로 친박계를 압박하는 친이계의 힘을 뺄 수 있다는 점 등이 국조를 받자고 주장하는 측의 논리로 분석됩니다. 정홍원 총리가 오늘 6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공무원 사회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나온 담화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정 총리는 공무원 총파업을 염두에 둔 듯 집단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발전의 주춧돌이 되어온 공직자답게 집단적인 힘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합법노조인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공노총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찬반 투표를 두고 집단행동 운운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횡행하는 독재적 망발로 100만 공무원을 짓누르려는 신유신적 행태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내면서 연금 재정이 부족하면 정부가 메워주는 규정을 삭제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법의 노조인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전공론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관련 예산을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끌어다 쓴 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도입된 조항이라며 그 조항을 빼면 잘못된 기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 의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로총은 이 문제를 지적하며 정권 심판에 방아쇠를 당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일이면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이른바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상임위 통과 등의 예정된 일정에 차질은 없는 겁니까? 네, 세 가지 법 중에 세월호 특별법과 유병헌법은 오늘 각각 농해수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정부 조직법은 안행위가 열리지 못하면서 내일 본회의 상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총괄부처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야당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에 부칙에 따라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오는 19일 안행부가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국민안전처가 출범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심사 도중에 심사 대상인 부처가 사라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연합은 바뀐 정부 조직에 따른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든지 예산 의결이 끝나는 12월 2일 다음 날을 법 시행일로 하든지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안전처 차관을 빨리 임명해 예산심사에 출석시키면 된다며 오늘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내일도 계속될 경우 세월호법과 유병헌법만 본회의에 상정되느냐는 질문에 안행위 소속 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말해 세월호 3법이 여야 합의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조직법 때문에 다른 법들도 함께 통과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군요. 자,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의 본물이 터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청와대가 공개 비판한 적이 있지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넘겼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실장은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를 비판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윤후덕 민주연합위원회 질타에 윤두현 홍보수석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집권당의 당대표가 청와대 홍보수석 보고 청와대 홍보수석한테 능멸당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저는 홍보수석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수석이 개인적인 의견을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여당 당대표한테? 그 말씀 참 크게 잘못 말씀하셨네요. 청와대 비서실이 대통령의 눈치를 봐 여당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는 부담을 덜기 위해 김기춘 실장이 윤 수석에게 책임을 넘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2009년 3월 월성 원전 1호기에서 폐연료봉이 바닥에 떨어져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지만 5년이 지나고 이번 주 월요일에야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2년에 이미 설계 수명이 끝났지만 다시 10년을 연장해 가동하고 있는 원전이어서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사고를 5년 동안이나 은폐했다는 지적에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던 원전 측은 경미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정의당의 월성원전 현장 방문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경주 현지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네, 월성원전 폐연료봉 문제를 제기해온 정의당이 오늘 현장 방문까지 했더군요. 누가 간 겁니까? 네, 정의당 김재남 의원과 천우선 대표, 정책위 의장인 조승수 전 의원 등 정의당 지도부가 중심이 돼 월성 원전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월성 1호기의 사용 후 해결유봉 교체 과정에서 37개의 폐연료봉이 한데 묶여있는 다발이 파손돼 그중에서 폐연료봉 2개는 연료 방출실 수조로, 하나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조로 떨어질 경우는 방사능이 차단되지만 바닥으로 떨어진 연료봉은 상당한 열과 1000mS의 방사능을 내뿜기 때문에 방사능 누출이 우려되는 사고였습니다. 김재남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사고인데도 월성 원전본부가 당시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2012년 30년에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월성 1호기에 재연장 신청을 3년 앞둔 시점에 난 사고라서 여론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실제 월성 1호기 사고 발생 한 달 뒤인 2009년 4월 월성 원전본부는 핵심 부품인 압력관을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이듬해 1월 재가동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월성 원전 측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월성 원전본부는 당시 사고는 규정상 보고 대상이 아니었고 수습이 됐기 때문에 은폐는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김재남 의원은 사고 은폐 여부를 떠나 폐연료봉이 허용된 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월성 원전의 강설이 운영 시스템은 결국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만약에 연료를 교환하는 연료 교환기에서 레이드를 통해서 수조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가장 정상적이라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시간이? 보통 3분 이내에 그렇죠. 두 나발에 들어가려면 한 3분 이내에 들어가게 있습니다. 아니 3분 이내에 끝나야 할 작업이 11시간 이상 날을 바꿔서까지 안 됐고 심지어는 연료 교환기에 8개 중에 2개는 내려갔고 6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연료 교환기 안에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거의 하루가 경과하면서까지 있었는데 이걸 경미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틀리긴 합니다만 첫 번째 부분은 조금 더 경미한 부분을 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 또 당시 현장 수습을 했던 허모 씨와 같은 작업주였던 직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던 것은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 조사 후에 해결료봉 낙하 사건이 나면 8시간 내 구두보고 규정을 만든 건 역시 당시 사고가 보고할 만한 사안이었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윤성로 월성원전본부장은 원전 관련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사고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들조차 당시 사건을 모르고 있었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했습니다. 월성 이주대책위원회 이진곤 대표는 월성 원전본부가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조차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주민들은 오늘 정의당을 비롯해 환경운동연합, 사례울산 시민공동행동 등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료봉 노출 사고의 진상규명과 월성 1호기의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사고가 알려지기 전부터 월성 원전본부 앞에서 농성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월성 원전이 있는 경주 양남면의 나으리와 나선리 주민들은 오늘로 80일째 본부 앞 농성장에서 주민들의 건강권을 주장하며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접근 제한 지역과 바로 인접한 나으리, 나선리 주민들은 원전으로 인해 갑상선암 발병자가 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원장이 다 좋습니다. 원장이 짓기에서 집도 좋고 논도 좋고 밭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제는 목숨까지 자기네들이 앗아가는 이런 겁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고리원전과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연관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늘 윤청로 본부장이 원전 부지 안으로 들어가는 버스에 타려 하자 길을 막아서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윤 본부장은 버스에 올라 10여 분을 머물다가 결국 주민들 앞으로가 한 달에 한 번 만나 이야기를 듣겠다고 확답을 하고 나서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 취임 때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한 윤 본부장이지만 주민대책위의 이진곤 대표는 본부장과 만나 얘기한 건 농성을 시작한 후 오늘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야당 입장에서 정부 예산안 심의는 대여 협상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회 선진화법에 예산 심의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야당이 이른바 예산 줄다리기를 할 여지가 줄었습니다. 이달 안에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그만큼 심의가 부실해질 우려도 크지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 예산안의 쓰임이 모호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올해 9억 원이나 올렸던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를
내년에도 2억 원 증액해달라고 합니다.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제출은 물론 집행 내역 확인도 필요 없는 이른바 묻지마 예산입니다. 올 한 해 청와대가 쓰게 되는 특수활동비는 266억 원에 달하고 그중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만 147억 원, 나머지는 경호실이 사용합니다. 경호실의 내년 특수활동비는 올해와 비슷한 119억 원이었지만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임기 첫 해인 지난해 138억 원이던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는 올해 147억 원으로 증가했고 내년에 149억 원으로 또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기 첫 해와 비교할 때 11억 원, 8%가 증가한 규모고 노무현 정부 말기에 112억 원과 비교하면 37억 원, 3분의 1이나 많습니다. 네, 특수활동비를 늘린다는 건 사전에도 사후에도 지출 결의서나 영수증 없이 쓰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146억을 쓰다가 148억을 쓴다. 그러면 그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2억 더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수활동비는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 외에 다른 예산 항목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대통령의 외교 안보 활동, 정보 수집, 사정 활동, 정책 자료 수집 등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결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비서실 예산의 다른 항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대통령 비서실의 내년 예산에는 국외 업무 여비로 3억 5천만 원이 따로 편성돼 있고 여론조사 등 국정평가 관리 비용도 40억 원가량이 잡혀 있다고 최 의원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외교활동, 정보 수집 등의 특수활동비 항목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이 특수활동비를 늘려야 한다는 이유로 제시한 국가안보실 강화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국가안보실 강화거든요. 근데 이 국가안보실에는 또 다른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중복 예산이거나 예비비의 항목으로 다른 곳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해서 지금 삭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선 국가안보실 일반 예산은 올해 4억 5천만 원에서 내년 27억 원으로 6배나 인상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 중에는 1억 6천만 원이 국가안보실 업무 추진비로 잡혀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특수활동비를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구속된 사례도 있고 유흥비로 쓴 일이 드러나 장관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달 1일 자동으로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최근 해외 자원개발 사업 실패 문제가 부각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MB정부 때의 사업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를 전후한 몇 년 동안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된 다수의 사건을 수사했지만 기소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요리조리 빠져나간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조아라 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긴장했을 검찰 수사는 2007년 대선 전에 있었던 BBK와 도곡동 땅 의혹에 관한 수사였습니다. 검찰은 2007년 12월 5일 대선을 2주 앞두고 두 사건 모두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특검이 가동됐지만 취임 직전인 2008년 2월 21일 역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검찰도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퇴임 후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에 따라 여러 건이 진행됐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3년 3월 참여연대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관련해 배임, 직권남용, 그리고 탈세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고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국세청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지하철 9호선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발 후 2년이 지나서야 내린 결론입니다. 검찰이 결론을 내리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지난해 초 YTN 노조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관련해 업무상 횡령 및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관계자 5명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1년 반이 넘도록 사건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민 3만 9천 명이 고발인 명부에 서명하고 환경단체가 주도한 4대강 사업비리 고발 사건도 환경단체 관계자만 한 차례 조사했고 추가 조사는 없었습니다. 지난 4일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 이른바 자원외교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산하 기관장들을 배임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5일 검찰이 수사를 해보겠다며 사건을 배당했지만 기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당의 원내대표님께서 오셔서 얘기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 제가 옆에서 목격을 하고 다 들었습니다. 얘기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 춘추관에 작년과 올해 총 1,600만 원어치의 헬스 기부를 했더라고요. 이제 이 들어간 기부를 보면요, 실제로 이재만 비서관 말대로 춘추관에도 납품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고가의 수입 헬스 장비 8,800만 원어치가 공간으로 들어있습니다. 제가 조달청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구입한 정부 물품 관리 의무를 받았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1억 2천만 원어치 구입했더라고요. 이 자료는 사실이겠죠? 회장님?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바 없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전용 헬스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십니까? 대통령 전용 헬스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재만 비서관이 있다고 한 거는 뭡니까? 그건 어디 있는 겁니까? 왜 실장님과 이재만 비서관이 말이 다릅니까? 그 장소에 대해서는 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본관에 직원과 기자들이 들어가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운동하는 곳과 대통령님이 운동하는 곳, 출입구자들이 운동하는 곳에 나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에 직원과 기자들이 운동하러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공간에는 운동하는 곳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운동할 정도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 서류에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운동기구는 순환해서 이곳저곳으로 옮겨가면서 사용한다는 말씀드립니다. 1대1 장비는요, 순환할 수가 없다니까요. 개인 장비. 대통령 혼자만 사용하는 개인 장비는 없습니다. 이게 1대1 장비라는 게 명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전주 행정관이 들어가서 씁니까?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고소재 중고. 대통령 전용 고가 헬스 장비가 청와대 본관에 위치한 것이 공식 확인되자 새누리당이 대통령 보호에 적극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 사실을 밝힌 야당 국회의원에게 보도자료를 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좀 더 구체적인 얘기해 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청와대가 구입한 1억여 원 규모의 헬스 기구들 어느 곳에 설치됐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네, 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입수한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구들은 기자와 직원들의 출입이 제한된 청와대 본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조달청이 제출한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물품 취득 원장에 기록된 내역인데요. 구입한 기구 중 가장 고가인 2,100만 원짜리 파워플레이트, 940만 원짜리 트레드밀을 비롯해서 고가의 수입 기구들이 본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트레드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런닝머신입니다. 네, 힙 애브덕션, 네, 파워플레이트, 네, 다 수입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관에 위치한 것들은 고가의 고급 사양 그리고 수입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네. 이것들이 모두 총 8,837만여 원 상당이었습니다. 네. 이전에 이재만 비서관이 위치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가 기자들을 위해서 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1억여 원의 기구들 중에서 기자와 직원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에는 단 6대의 기구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고요. 특히 런닝머신으로 알려진 트레드밀은 앞서 보셨다시피 본관에는 900만 원이 넘는 수입산을 설치해 놓은 반면에 기자와 직원용은 그 반값 수준인 47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품질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이런 청와대 관계자들이 거짓말을 해왔다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최민희 의원이 이 자료를 입수한 뒤에 정부 여당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거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에 제가 앉아 있는데 김재원 수석께서 오셨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를 기자들이 다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제가 속일 이유가 없죠. 그거에 대해서. 잘 봐달라. 그리고 보도자료까지 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윤우덕 의원이 오늘 예결특위에서 회의 시작 전에 이완구 원내대표가 최민희 의원에게 운동기구 관련 질의를 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윤 의원은 질의는 위원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오늘 예결특위가 열리기 전엔 김상규 조달청장이 직원들과 함께 국회 최민희 의원실을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화면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아침 8시 이후부터 조달청 직원들하고 조달청장께서 저희 사무실 앞에 진을 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황당한 사태였습니다. 저는 정식 절차에 따라 자료를 받은 건데 그 자료를 돌려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이상한 상황이었고요. 자꾸 이거를 무슨 대통령의 건강에 흠집내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측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이 모든 게 꼬인 거는요. 청와대가 초기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하게 트레이닝하고 있다. 대통령께 필요하다. 이렇게 했으면 전혀 논란이 안 됐을 겁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어쨌든 조달청장까지 나서서 줬던 자료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여당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 다 동원이 돼서 보도자료 내지 마라, 질의하지 마라 이런 요청들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나요? 네, 거론이 됐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대상으로 질의가 있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물품관리 목록을 받았다. 이게 과연 대회비가 맞냐고 따져 묻자 김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나 운동기구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답했고요. 또 운동기구가 본관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김 비서실장은 아는 바가 없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별걸 다 안보라고 하는군요. 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조작이 군 지휘선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은 처음에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가 방임했다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군 지휘선상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군 공식 입장입니까? 네, 오늘 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군 검찰단의 공소장을 입수해서 공개했는데요. 연재욱 옥도경 전 사령관이 지난 2011년부터 매일 오전, 오후 2차례 댓글 작전 상황 회의와 보고 지시를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전직 사령관은 매일 오후 5시 회의에서 심리전단장 이모 씨 등이 작성한 특정 정치기사가 첨부된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자필로 수정했습니다. 또 다음 날 오전 6시 회의에 참가해서 밤사이에 종합된 댓글 수치가 포함된 최종본을 점검하고 또 전날 작전을 승인하거나 유의사항을 전달했다는 것이 적시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소장에서 댓글 작전이 윗선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황이 있더군요. 네, 군검찰의 공소장에서 사이버사령부는 대선이 가까워지자 보고서 작성 전단팀을 별도로 만들면서 작전팀을 대폭 강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2012년 9월부터는 매일 오후 3시경 대응작전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추가로 열었습니다. 군검찰의 주장대로 윗선 개입이 없다면 이 두 전직 사령관은 자신들이 보기 위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특별 전담팀을 꾸렸다는 셈이 됩니다.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 장관 승인도 없이 이런 작전을 지시할 만큼 배포가 큰 사령관은 없을 것이라면서 윗선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군 검찰 공소장의 이 윗선 개입 여부,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 그 윗선에 대한 수사 내용은 전혀 안 들어 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이 공소장을 근거로 군검찰은 지난 4일 두 전직 사령관을 정치 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지난 8월 두 전직 사령관에게 정치 관여 특수방조죄를 적용했던 것에 비하면 강도가 높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대학교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고용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예상은 하셨겠지만 고용 조건이나 근로 환경에 대한 보장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과 9월에 국내 160개 대학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의 가장 왼쪽 내용들이 조사 기준 항목이었고요. 국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노임 단가를 보장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시중 노임 단가라는 게 뭐예요? 네, 업종별 조사기관이 1년에 2번씩 조사해서 공표하는 시간당 급여입니다. 현재 청소용역 노동자의 시중 노임 단가는 6,945원입니다. 또한 사립대학교의 경우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한 곳은 100개 중 33곳, 26.8%에 불과했고요. 고용 승계 조항을 명시한 곳은 28.4%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60개 대학과 계약을 맺고 있는 청소용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들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약 60%로 가장 많았고요. 위생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례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이외에도 최저임금법 위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급여에 관한 위반 비율이 20%에 가까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성모 씨가 다량의 신경안정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늘 새벽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인 성모 씨가 다량의 신경안정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는데 성 씨는 자살 기도 직전에 현대차 노동조합원 단체 채팅창을 통해서 너무 힘들어 죽으려 한다. 내가 죽으면 꼭 정규직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아라. 현대한테 꼭 이기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메시지를 본 조합원들이 즉시 성 씨의 집을 찾아간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 씨는 2010년 울산 공장 점거 파업으로 인해서 회사 측에 70억 원을 배상하게 된 120여 명 중 한 명입니다. 게다가 지난 9월 사내하청 노동자 900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항소함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이 불확실해졌는데요. 이로써 경제적 부담 그리고 장기 투쟁에 대한 비관 때문에 자살 기도까지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 뭐 여러 가지 모순들이 집약된 사건인데 이 기업 측 사측의 손배소 압박 그리고 또 근로자 지위 청구 소송에서 이겨봐야 사측이 그 재판 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결국 자살 기도까지 이어졌는데요. 현대차 불법 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이거 전혀 소용이 없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것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2005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가 해고된 최병승 씨의 경우에는 불법 파견을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현대차 불법 파견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 하지만 현대차 측은 개인 사례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잇따라 재판에서는 이기고 있습니다만 회사로는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 수원대학교에서 이인수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인수 총장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원대 보직교수들이 서명운동 장소에 찾아와서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현장 상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입니다. 누구한테 보고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뭘 저로 가니까 당신들이 가야지 내가 가지. 당신들이 총장 돼가지고 학교 말아먹으려고 그럽니까? 예? 네, 보직 교수들이 동원된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저러는 건가요? 서명운동은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명운동을 진행한 2시간 동안에만 130여 명의 학생이 동참했습니다. 교수협의회 측은 6천 명을 목표로 매일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뭐 학생들 호응이 그리 큰 상황은 아니군요. 자, 원정 경기 때 선수들을 호텔 CCTV로 사실상 사찰했음이 밝혀진 롯데 구단 얘기를 해보죠. 오늘 최 대표, 최 사장이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네, 오늘 최하진 롯데자이언츠 사장이 사찰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퇴했습니다. 최 사장은 구단 측 인사를 신임 코치로 선임하고 타순을 직접 지정하는 등 간섭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선수들과 갈등을 일으켜 왔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선수들을 CCTV로 사찰한 것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문제가 됐던 최 대표가 사퇴는 했습니다만 롯데 팬들의 움직임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롯데 팬클럽 회원 150여 명은 사직구장 앞에서 근조 화환을 세워놓고 집회를 열었는데요. 앞으로도 최 사장뿐 아니라 신동빈 구단주 대행 그리고 배재후 단장 등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영화제 소식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주민 영화제라는 게 있어요. 네, 어떤 영화제입니까? 네, 이주민과 한국인 간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주민 방송이 주최하는 영화제입니다. 2006년에 이주노동자 영화제로 시작했던 것이 2011년부터는 이주민 영화제로 범위를 좀 더 넓혔는데요.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열리는 제8회 이주민 영화제는 재정과 인력 문제로 인해서 2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개막작인 김정 감독의 김알렉스의 식당 안산 타슈켄트를 비롯해서 22개 작품이 성북구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상영됩니다. 또한 오는 10일에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특별전 등의 부대 행사가 열리는데요. 지난 10월에 보도해드렸던 이주노동자의 착취 사례에 관해서 실제 노동자들의 발표 그리고 간담회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희들의 절박한 마음들 그리고 억울한 고통과 죽음들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대법원이 올바르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으면서 3일째 2000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지금 23등에서 주체자, 일대기들이 참가자 전원이 공장으로 들어가 일하고 싶은 제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다 못진 잎이 남아있는 가을 나뭇가지 위에서 달빛이 차고 박습니다. 발밑이 흔들리는 듯 나라 형편이 여러모로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총체적 위기라고 해야 할까요? 위태롭게 느껴지네요. 운전도 서툴고 차도 정상은 아닌데 길은 험해지고 마음은 급한 그런 상황일 듯합니다. 준비 없이 겨울을 맞게 된 처지 같기도 하고요. 오늘 국회에서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결특위 전체 회의가 처음 열렸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출석했습니다. 김 실장은 청와대의 내년도 예산안보다 이미 집행한 올해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 헬스 장비 구매 의혹 때문입니다. 이른바 전지현 트레이너를 대통령 전용 트레이너로 편법 채용했다는 의혹에 더해서 나온 고가의 수입 헬스 장비 구매는 일단 사실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청와대 직원과 출입기자들을 위한 구매였다고 해명해왔지만 헬스 장비 위치가 대통령 집무 공간인 본관이었다는 조달청 자료가 공개되고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김기춘 실장은 야당 의원으로부터 문제 헬스 장비들이 대통령 전용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았습니다. 김 실장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추궁이 이어졌지만 김 실장은 확인 불가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가운데 김 실장은 뼈 있는 말을 합니다. 조달청에서 대통령 안위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것은 적절치 않다. 조달청에 어떤 칼바람이 불지 지켜볼 일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